안녕하세요, 학생입니다. 락앤락 재무제표에 관한 것들을 쭉 주석까지 쭉 보도록 할게요. 시작을 보면은 요약 연결 재무제표가 있고 요약 별도 재무제표가 있는데 요약 별도는 락앤락 것만 나온 거고 연결은 락앤락이 뭐 이렇게 지분을 가지고 있고 종처럼 부릴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다 합쳐가 총 합친 게 연결 재무제표. 근데 얘들은 연결 재무제표만 봐도 괜찮아. 왜냐하면은 얘들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게 거의 100%를 다 가지고 있으니까 열 몇 군데를, 그러니까 연결만 봐도 될 것 같다. 나머지는 뒤에서 한번 통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요약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부채 총계, 유동이 자산에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꿀 수 있는 거를 유동자산이라고 한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을 자산이라고 한다. 내 거도 내 자산이고 너무 거도 자산이다. 빚도 자산이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100억 자산가 100억 자본가, 100억 자본가가 돈 더 많은 사람이지. 지 것만 100억이란 소리고, 비유동 자산은 유동에 자산에 비유동이 붙으면은 비안일비 유동 1년 안에 현금으로 바꾸지 못한다는 소리. 자, 부채에 유동이 붙으면은 1년 안에 갚아야 될 거. 부채에 비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기 힘든 것들, 장기성 부채들. 그래, 부채 총계, 부채에서 자본을 나누면은 그 부채율이 나오고, 자본 항목에서 연결 자본 잉여금, 자본 조정, 이익 잉여금 이런 걸 합쳐서 나누기 자본금을 하면 자본 유보율이 나온다. 자본 총계, 자본 7,560억, 부채 1,200억. 요것만 딱 보더라도 부채율 엄청나다 맞지? 부채율이 15%밖에 안 되는 회사, 자산 8,700억에 자본이 1,500억인 회사. 자, 넘어가면 요약 연결 재무제표. 자, 요걸 좀 세세하게 적어 놓는 거. 자산 안에 유동자산이 얼마 이렇게 칠해 놓은 게 작년보다 상승한 현금성 자산이 1,900억이던 게 2,000억으로 늘어났고, 금융기관에 예치한 게 250억이던 게 270억으로 작년 이맘때보다 늘어났고, 기타 채권 130파 채권은 받을 거잖아 맞지? 매출 채권은 물건 받아서 받을 돈이고, 기타 채권은 받을 건데 기타적으로 하여튼 받을 게 138억에서 170억. 재고 자산은 말 그대로 재고, 만들고 있는 거, 도착한 거, 원재료, 만드는 중인 거,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재고 자산에 포함되는 거지. 1,900억에서 2,000억, 2,090억. 자, 기타 유동 자산이 120억에서 140억으로 증가. 그리고 비유동 자산 항목에는 장기 기타 채권 장기 속으로 1년 이상 받을 돈이 34억에서 54억으로 늘어났고,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자산이 1970억에서 2000억으로 조금 증가.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이라고 하는 420억에서 630억 증가. 법인세 자산, 법인세가 63억에서 70억 증가. 그래서 자산이 8297억에서 8765억으로 증가. 부채 항목으로 가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는 1000억에서 700억으로 감소했고, 매입 채무는 외상값, 채무, 갚을 거, 기타, 매입, 가져오면서 갚을 거, 그거 외상값이라는 소리고, 기타 채무 줄 건데 기타적으로 줄 거, 하여튼 금융 부채 71억에서 7억으로 감소, 기타 유동 부채가 330억에서 200억으로 감소, 유동 리스 부채 1년 안에 갚아야 할 리스 부채가 82억에서 114억으로 요건 증가했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다. 비유동 부채 중에 리스 부채가 81억이던 게 240억으로 증가. 자본 항목에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 마이너스 20억에서 530억으로 증가. 요거는 해외 사업에서 들어오는 돈이 증가한 것 같아. 자, 이익 잉여금은 3,600억에서 3,690억에서 3,600억으로 90억이 감소한 이익 잉여금이 까먹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자, 계산서 포괄 손익 계산서 항목으로 넘어가면 매출액 3,830억에서 원가 2,200억, 원가율이 얘들 같은 경우는 58% 정도 돼. 원가가 58%면은 판관비 뭐 조금 한 20% 들어가면 나머지 한 20% 영업이익 될 수 있잖아, 맞지? 근데 원가가 58%고 2,200억, 매출 총이익은 매출에서 원가를 뺀 금액이지. 수치가 41%, 1,573억인데 41%에서 또 빼야 되는 게 뭐다? 판매비, 관리비.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관리할 때 들어가는 비용. 락앤락은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 창고, 뭐 이렇게 광고비, 물류비 이런 거 다 포함시켰더니만 판관비가 39%나 들어가네. 1,500억. 그걸 띄니까 영업이익이 1%밖에 안 나오는 거야. 별로 안 된다, 맞지? 작년 이맘때도 3,835억. 올해는
3,830억, 작년이 5억 더 벌었는데 원가 측면에서는 작년 3분기가 2,100억이고 이번에는 2,200억 원가에서 감소됐고 작년이, 그리고 판관비도 1,460억인데 이번에는 1,500억, 원가도 늘어났고 판관비도 늘어났다. 매출은 그대로인데 그럼 어떻게 된다? 이익률이 떨어진 거지. 영업이익이 1%. 그래서 41억, 금융수익 32억 들어갔고 비용이 7억 나갔고, 기타 수익 145억 들어갔고 비용이 114억 나갔다. 얘들 별도로 보면은 배당금 수익이 한 730억 되는데도 이렇게 합치니까 기타 수익이 145억으로밖에 안 되네. 비용은 114억. 자, 그래서 세금 33억 내니까 순이익 65억, 1.6% 정도가 되고, 전 3분기는 141억이었다. 엄청나게 차이 나지. 자, EPS는 3분기 EPS는 130원이고 1년 나누기 3 플러스 130원 하면 1년 예상 EPS가 173원. 지금 주가 6,400원 나누기 173을 하니까 PR 나오는 거지. 프라이스 어닝 레이시오 37배. 와, 이거 엄청나게 높네. 맞지? 제조회사인데 37배. 버는 거에 비해서는 가치가, 주가가 높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ROE는 1.1% 엄청나게 낮는 상태. PEG 그로스 레이시오를 계산하니까 4년 평균 249원인데 173원 대비 249원은 역성장 하더라. PEG는 역성장. PSR 수치는 시총에서 매출을 나눈 값인데 0.6 정도 나오고, 이건 저평가로 나오고, GPA는 23.9%가 나오더라. 자본 변동표를 보면은 시작할 때 6,653억으로 시작해서 이익잉여금 3,750억이 쌓여 있고, 자본잉여금이 3,148억, 자본금 275억인 상황에서 순이익이 141억 들어오고, 뭐 해외 사업에서 463억 들어오고, 자사주 취득한다고 199억 쓰고, 자사주 취득 그건 자본 조정 항목에서 쓴데 맞지? 200억 가까이. 그리고 자사주 소각은 없었고, 22년 1분기에는 당기 순이익 65억 들어왔고, 해외 사업에서 550억 들어왔고, 자, 자기 주식 취득 아직도 없었고, 자기 주식 소각,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자본을 사는 거거든. 이익잉여금 항목에서 사나? 사서 1로 넘어가는 자본 조정 항목으로 넘어가는. 그러니까 자사주 소각이 뭐 자본 항목 중에 이익잉여금에서 사서 자본으로, 잠깐만, 자사주 소각인데 소각이잖아. 사라진 거잖아. 이익잉여금에서 쓴 돈이 자본 조정 항목에서 플러스가 돼. 이건 뭔지 모르겠다. 패스. 자,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영업활동 현금 흐름, 영업을 하면서 돈이 흘러가는 거, 회사에 돈이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받을 거 마이너스, 받는 돈 플러스, 받아야 할 거 마이너스, 받아야 될 걸 마이너스, 줄 걸 플러스, 안 줬으니까. 그런 식으로 단기 순이익 넣어야 되고, 단기 순이익을 위한 조정을 가감 항목에서 법인세, 금융수익, 뭐 감가상각비 이런 것들을 미래를 위해서 쌓아두는 돈인데, 그게 미래에 나갈 거라고 해서 마이너스지만 현금 흐름으로 봤을 때는 아직 나가지 않아서 플러스다. 사용권 자산, 리스 자산 플러스다. 정부 보조금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와서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서 다 돼보고, 그리고 사용권 이제 채권 이런 것도, 매출 채권 이런 것들 부분에서는, 매출 채권은 미리 돈 받는, 물건을 팔고 돈 받는 게 못 받는 게 많으면은 못 받았으니까 마이너스인데, 얘들은 받았는 게 많다 맞지? 플러스. 그리고 기타 유동자산이 증가, 유동자산이 증가, 11억치 유동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돈을 샀다라는 소리겠지. 재고자산의 증가, 재고자산이 증가했다는 거는 재고가 늘어났다는 소리고, 그리고 매입 채무의 갈로는 감소, 매입 채무가 감소, 외상값이 감소됐다는 거는 갚았다는 소리고, 그래서 마이너스. 회사 기준 돈이 있어야 플러스라 그랬으니까, 없으니까 기타 채무가 감소, 줄어들었다는 거는 갚았다. 이런 걸 다 더해보니까 기타 부채, 퇴직금, 그리고 이자 수치, 법인세, 이자 지급 이런 걸 다 합치고 당기순이익 이런 걸 다 합치니까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상태. 잘 되고 있는 거지.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얘들 107억의 플러스인데, 투자활동이 마이너스가 되어야지 투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얘들은 플러스면 그럼 투자를 하지 않네 라고 판단 내리기는 뭐하다니까. 왜? 봐봐, 수치를 볼게. 금융기관의 예치금의 감소, 팔았다는 소리지.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게 줄어들었다는 거는 팔았다. 그래 현금이 474억 들어왔다.
또 금융기관의 예치금이 증가 474억치 또 예치했다. 예치했으니까 투자지. 자, 장기 기타 채권의 증가 받을 게 증가했다. 투자지. 자, 유형자산의 취득 요게 실질적으로 투자한 거지 맞지? 예치금 증가 이거는 뭐 락앤락이 금융회사는 아니잖아 맞지? 메인이 아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다는 건 지금 유형자산 요거 하나가 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85억. 그러니까 얘들은 투자를 했다. 유형자산이 85억 그러고 돈놀이 하는데 474억 투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맞지? 매각 예정자산의 감소 안 팔았다는 소리야 이 맞지? 그래서 105억이 들어왔다는 기고 팔았다는 소리지. 매각 예정자산의 감소 1,000억 있던 게 줄어들었으면 현금이 들어온 거지. 그리고 재무활동 현금으로는 자본금 항목에서 혹은 그 이자를 주면서 돈을 갚는 게 발생되든지 아니면 자본금이 변화가 있든지 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시키는 기준은 회사에 있으면 플러스 없으면 마이너스. 자, 정부 리스 부채의 감소 줄어들었으니까 갚았다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융 부채의 감소 갚았다는 소리 마이너스. 자사주 없고 뭐 이렇게 해서 다 더하니까 123억. 그러니까 얘들은 영업활동 플러스 투자활동 플러스 그리고 재무활동은 마이너스인 상태. 플러스 마이너스. 시작할 때 현금성 자산이 1917억 있던 게 2097억이다. 현금성 자산이 179억 늘어났다. 작년 이맘때 1500에 비해서는 한 500억 증가했는 상태. 자, 컨슈머 스트렝스 리미티드 회사가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해외 자본이란 말이지. 자, 그리고 요 종속기업의 현황이 당분기 말 요 타일랜드 락앤락만 96%고 나머지는 다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100% 지분이라던 말. 유해 락앤락 유한공사는 팔았네. 100% 지분은 거의 다 그냥 내가 지분 다 가지고 있다는 소리지 맞지? 자, 그리고 재무 현황을 봤을 때 매출액이 제일 높은 게 락앤락 중국가 1000억짜리, 베트남 620억짜리, HCM 홍콩 맞지? 449억짜리. 이런 게 중국 매출이 1000억, 베트남 매출이 한 600억 정도 되더라. 자, 또 뭐 있노? 재고자산은 상품 및 제품 만들어 놓은 거 바로 팔 수 있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을 만드는 거 요게 1800억 작년 1600억에서 1800억 원재료 116억에서 127억 11억 증가했고 미착품 아직 도착하지 못한 게 15억에서 33억으로 증가했다. 그래서 1900억의 재고가 2098억으로 좀 늘어났다.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유형자산 요번에 취득한 게 84억치 취득했다. 그리고 감가상각된 거는 110억치 까먹었다.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거는 감가상각이 되니까 그 미래가치의 그 수명이 다 된단 말이지. 수명이. 자, 또 뭐 있노? 단기 차입금 얘들 지금 보겠지만 차입금 봐봐. 우리 은행에 이자율 안 나오는 게 4억이야 4억. 운영자금 대출 신한은행 아메리카 지점에 0.5% 이율에 2억 8천. 운영자금 대출 3.4%짜리 3%짜리 없어. 정기 17기에는 44억 막 17억 해서 64억 있었는데 요번에는 단기 차입금이 7억밖에 없다. 7억. 이자 줄게 7억밖에 없다고. 1년 안에 줘야 되는 이자가 갚을게. 굉장히 탄탄한 거지 맞지? 장기 차입금은 1.8%짜리 7억 가지고 있다. 우리은행에 1.8%짜리 시설 자금 대출. 그러니까 얘들은 부채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지 맞지? 그럼 부채가 없으니까 나갈 돈이 적으니 들어오는 돈만 있는 거고, 그리고 이사회 결의에 따라서 자사주 479만 주를 이익 소각했다. 이게 베스트지. 자, 그랬다. 또 그 연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해외 사업에서 시작할 때는 마이너스 16으로 시작했는데 해외 사업에서 들어온 게 555억이라서 요거 빼면은 539억이 됐다. 기타 포괄 손익이 해외 사업에서 들어온 게 요래 증가했다. 그리고 연계일 이익잉여금 여기서 배당을 주는데 이익잉여금은 3,600억에서 3,517억으로 감소했다. 감소했지만 배당을 준다는 거지. 수익 구분 보면은 중국 매출은 작년보다 감소, 대한민국 1,174억에서 1,155억으로 감소, 베트남 매출 380억에서 590억으로 증가, 인도네시아 110억에서 140억 증가, 미국 340억에서 210억 감소, 독일 130억에서 100억 감소, 기타 337억에서 408억 증가. 그래서 3,835억에서 3,835로 조금 감소했지만 증가한 건 기타 부분, 인도네시아 부분, 베트남 부분이 증가했다. 자, 판관비를 보더라도 칠해놓은 게 다 증가한 거거든.
판관비가 426억이 된 게 430억으로 증가, 440억으로 증가, 퇴직금이 20억이 된 게 24억, 복리후생비 65억이 된 게 75억, 무형자산 상각비가 32억이 된 게 36억, 리스 자산이 83억에서 96억, 광고 선전비 67억이 된 게 거의 117억, 2배 가까이 증가했고, 소모품비가 21억에서 23억, 임차료 36억에서 33억에서 36억, 지급수수료 126억에서 138억, 판매 촉진비가 52억에서 72억. 그래서 1463억 내던 게 1520억 내더라. 제일 많이 증가했는 게 요 광고 선전비가 거의 한 60억 가까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거지. 자, 금융 수익은 이자 수익으로서 32억 들어갔고, 이자 비용으로 나간 게 7억 정도 나갔다. 이래 될 수 있는 거는 은행에서 빌린 게 없으니까. 7억 빌리가 15억 정도 빌렸는데 15억에 이자 7억이라니까. 이자 15억이 7억이라고. 아, 또 딴 것도 있으니까. 자, 기타 영업 외 손익을 봤을 때는 외화 환산이익, 외환 차익. 외화 환산이익과 차익의 차이점은, 환산은 내가 오늘 달러를 사서 내일 그 달러 산 돈으로 물건을 샀더니만 그 내일 가격이 오늘보다 차익이나 차손이 발생할 수 있잖아. 달러를 사서, 외환을 사서 돈을 써서 차익이나 차손이, 손실이나 이득이 발생하는 거를 외화 환산 이익 또는 차손이라고 그러고, 외환 차익은 그냥 차익은 어제 산 달러를 안 썼지만 내일 가격이 변동될 수 있잖아. 그거를 차익 차손이라고 그런다. 외환 차손. 자, 환산이익과 차익 구분했고, 환산을 했더니만 21억, 그거 가만히 달러 환율로 외환이 그냥 92억 상승. 그리고 정부 보조금 자비해서 145억이 들어왔는데, 까먹은 거는 기부금 19억 줬고, 외화 환산 34억, 외환 차손 48억, 이렇게 해가 114억을 비용으로 나갔다. 145억 들어오고 114억, 이런 식으로. 금융자산 범주별 필요 없고, 금융자산을 보더라도, 얘 봐봐. 그 재무가 깔끔하다 그랬잖아. 재무가 깔끔한 게 돈놀이 하고 있는 돈이 24억 요거밖에 없어. 현금성 자산은 그냥 은행에다가 맡겨서 언제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는 걸 현금성 자산이라고 그러고, 이걸 돈놀이라고 보기 힘들거든. 돈놀이는 뭐 주식을 사고 어디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돈놀이로 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유동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돈이잖아. 이걸 맞지? 석 달 안에 바꿀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2천원 이건 빼야 되고, 금융기관 예치금, 매출 채권은 물건 주고 물건 값이니까 금융기관 예치금. 그러니까 이어서 3,300억 중에 2천억 빼버리면 1,300억인데 1,300억 이 상각후 원가로서는 의미 없고, 돈놀이 할 수 있는 지분 상품으로서는 24억밖에 없으니까 얘들이 외국계 대주주가 돈놀이 할 생각 이렇게 없다라는 거지. 회사를 어떻게든지 팔든지 혹은 인계하든지 아니면 그냥 이대로 그냥 배당을 많이 줘서 그냥 할 정도,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다, 맞지? 나는 그래서 해서. 자, 이자 수익 32억, 이자 비용 7억. 자, 지역별 매출 중국, 한국, 베트남 이렇게 한국 매출 1,700억, 내부 매출 빼고 1,710억, 중국 매출 1,196억, 베트남 616억, 기타 306억, 합쳐서 3,830억 매출을 올렸다. 보고기간 후 2022년 10월에 이사회를 통해서 현금 배당 829억을 배당으로 주기로 했다. 이거를 계산해보면 5천만 원이거든. 5천만 주. 5천만 주 하니까 약 주당 1,600 몇십 원인데 1,600원 정도가 한 주당 받더라. 얘들 지금 주가가 6천 얼마잖아, 맞지? 근데 한 주당 1,600원 정도 나온다는 소리지. 재무제표 아까 전에 봤던 거라 가지고 얘들 그 별도 재무제표를 보면은 금융비용, 금융수익이 737억. 요거 뭐겠노? 요거 배당금으로 737억을 받은 거예요. 배당금으로 737억. 비용은 3억. 얘들도 부채율이 13%니까 별도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EPS를 구하는 거는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잖아. EPS가 주당 순이익이니까. 근데 얘들은 730억의 배당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회사에 그 별도로 했을 때는 PR이 3.6 나오는 거야. 연결로 하니까 아까 30 얼마 났잖아, 맞지? 별도로 락앤락만 별도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저평가로 볼 수 있지만 합치니까
벌어들이는 것에 비해서는 주가가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지. 자, 자본 변동이 필요 없고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필요 없고 뭐 금융수익 737억이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왔는 거는 배당금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자, 금융손익에서 이자 수익 12억 그리고 배당금 수익이 725억. 작년 이맘때는 157억 받았는 거예요. 요번에는 이제 좀 배당금 더 받았는 거지. 맞지? 더 땡기는 거지. 그 배당금은 이사회를 통해서 그 수익은 조절할 수 있으니까. 자, 금융 수익이 737억이 됐다. 자, 또 뭐 있노? 투자 특수관계자와 매출 및 매입 거래, 수수료 수익, 매출 판거 상해 락앤락 무역 유한공사의 10억 치매출 13억 치매출 총 88억 매출 사온 거는 락앤락 베트남에서 442억치 사와서 449억치는 사오고 수수료 이 회사들한테 수수료 33억 받았고 배당금은 725억 받았다. 제일 많이 받는 배당금이 195억짜리 HCM 홍콩이겠지. HN 이게 홍콩인가? 그리고 중국 상해 공장에서는 197억, 그리고 락앤락 유한공 소주 공장에서 137억 이런 식으로 725억이 배당금 수익이다. 별도로 봤을 때는 자, 특수관계자의 배당금 받았다는 소리 700억. 그리고 패스. 매각 예정자산은 22년 1월 26일 이사회 계획에 따라 종속기업인 위해 락앤락 유한공사의 지분 100%를 매각 예정으로 분류하였고 완료하였다. 하나 날라갔다 팔았다. 종속기업에 투자한 거는 210억 정도가 된다. 매각 예정자산. 그리고 22년 10월에 그 현금 배당 829억을 했다. 이게 1,600원 주당 1,600원 정도 되는 배당 순이익을 20% 내외로 연결 당기 순이익의 20% 내외로 3년 연결 당기 순이익 별도가 아니고 연결 당기 순이익이 20% 내외면은 800억 안 됐는데 맞지? 그러면 요거는 1,600원이 안 될 수 있겠다. 근데 826억에는 1,600원이 되거든. 829억이면 지급을 결의했다. 그 22년 그 순이익이 800억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 당기 순이익의 20%니까 조금 애매하다 맞지? 자, 또 뭐 있노? 배당 지표 당기 순이익 3분기까지 65억밖에 안 되는데 65억에 20% 해봐야 얼마고? 10몇 억밖에 안 되잖아. 10몇 억에 5천만 주 하면은 5, 20, 200 얼마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주당 순이익 하여튼 5년 평균값은 0.18이다. 17년 동안 그때 해외 자본이 대주주가 되면서 그러면서 하다 보니까 5년간 0.18이라는 건 거의 안 줬단 소리지. 22년 9월부터 보통주 한 주당 배당 금액이 1,653원, 22년 10월 28일 배당금 지급일 이때 한번 지급했네 맞지? 자, 지금 주는 게 아니고 지급했네. 매출채권 대손 충당금 같은 경우는 대손 충당금은 대신 손해 날 걸 대비해서 충당하는 금액 뭐에 매출채권 매출 발생하고 채권 받을 거 물건 팔았는데 혹은 일해줬는데 받을 돈이 빵꾸 날 거를 대비해서 설정해 놓는 금액이 설정률이 3.9%. 100개 중에 3개, 1000개 중에 3개, 1000개 중에 3개, 1000개 중에 30개, 뭐 이렇게 100개 중에 한 39개가 100개 중에 3개, 4개가 돈 못 받을 수 있다. 3.9%. 작년 같은 경우는 2.4%, 저작년 4.8%. 요게 낮다라면 낮고 높다라면 높은데 뭐 한 100개 중에 3개 정도는 괜찮지 맞지? 100개 중에. 자, 정말 잘 받는 데는 아프리카 TV나 뭐 어디고 토비스 뭐 이렇게 저런 데 그런 데는 막 0. 몇 %대잖아 막. 그러니까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곳은 거의 0%대 못 받을 일이 없는 거. 그리고 6개월 안에 받고 있는 채권이 94%나 된다. 재고자산 쪽으로 보면은 상품 및 제품의 1,800억, 작년 1,600억에서 저작년 1,100억에서 우상향하고 있고 합 1,300억에서 1,900억, 2,000억으로 늘어나고 있고 매출 대비 23.94%, 작년은 23%. 그래서 회전율은 1.5회. 1.5회라는 건 365를 나누기 1.5를 하면은 얼마고? 365 나누기 1.5를 하면은 243일마다 재고가 소진된다. 얘들 재고 같은 경우는 상하고 유통기간이 짧고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괜찮지 맞지?
자, 그 대신에 재고를 보관하려고 하면 좀 부피가 있는 거다 보니까 부피, 창고 이런 비용은 나갈 수 있겠다. 최대 주주는 컨슈머 스트렝스 리미티드, 여기 3,400만 주 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기말이니까 69%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로빈 온 앤 진이라는 회사가 그 지분, 컨슈머 요 회사에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컨슈머 스트렝스 리미티드가 현대해상, 한국생명 이래 있는데 이거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같은 날 기준 공동 질권자 같이 이렇게 차이죠. 공동 질권 그거를 설정할 수 있는 질권 설정, 부동산 질권 설정 내 거라고. 요거 설명을 뭐 하든 뭐 어떤 의미인지는 조금 이렇게 감은 잡히는데 설명을 뭐 하겠다. 자, 궁금하면 알아보고. 지금 대표이사는 김성태 64년생 부사장, 락앤락 전략기획본부장, 2003년부터 22년까지 근무하는 사람이었고, 이상훈 73년생, 이건 완전히 에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 여기 이 사람 그거겠다. 한국 총괄 대표. 아까 전에 그거 외국계 자본 특수관계인 맞네. 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넘어와서 비상근으로 한국 총괄 대표를 하는 이상훈 73년생. 최현 에피니티 에쿼티 특수관계인 21년 같이 얘가 먼저 들어왔네. 자, 87년생. 와, 87년생이면 11살 36이가 박살나네.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시큐리티. 자, 요래 있고, 또 정태락 72년생 한국 디자인 센터장, 넥슨 포털 디자인 팀장 했던 사람도 있고, 강민숙 69년생 삼성 SDS 근무한 사람도 있고, LG전자 홈 에디션 홈 맞지? 상무보 73년생 조용철, 엠텍 공장장 했던 베트남 쿠게어 생산센터장 57년생 김회근 상무보도 있고, 허병무 LG전자 HE 디자인 연구소 홈 수석연구원 하는 66년생 이렇게 있다. 직원은 관리 개발 영업 남자 187명, 평균 근속 연수는 7.2년, 그리고 관리 개발 영업 여자 187명, 5.5년, 기간제는 15명인데 여자, 생산지 남자는 48명인데 7.4년, 생산지 여자는 76명인데 8.9년, 총 498명인데 평균 근속연수는 없었는데 대충 한 7년 잡으면 되고, 연봉은 약 5,700만 정도 된다. 평균 연봉. 자, 유형별 등기이사 3명 있고, 인당 한 2억 7천 정도 받아가고 있다. 연봉. 사회이사 1명, 연봉 2,400 정도. 감사위원 3명, 3,600만 원 정도 받아가고 있다. 출자금은 3,401억을 투자하고 있다. 비상장 15개에. 자, 21년 자기 주식 신탁 계약 체결. 이건 뭐다? 내 돈으로 회사의 주식을 사는 150억짜리 신탁 계약 취득 상황 보고서, 98% 계약 이행, 또 신탁 취득 계약 해지 결정. 그 이제 기간에 대해서 해지됐다는 거지. 자, 신탁 해지 결과 98%를 샀다. 그리고 22년에 주식 소각 결정을 했다. 130만 주를 소각하겠다. 태워버리겠다. 자, 계열회사 비상장 15개, 지분 100%를 가지고 있다 그랬고, 지분율 거의 100%. 자, 처음에 취득 금액이 145억으로 시작했는 게 기말 잔액이 139억이 됐나? 오마이갓. 그런 건가? 하여튼 3,400억의 자본이 됐다. 요 베트남 공장은 169억을 투자했는데 1,600억이 돼버렸다. 박살났나 맞죠? 그래서 총 145억을 투자를 해서 3,400억이 됐다. 이 말이죠, 맞지? 전문가 확인. 자, 여기서 이제 마무리 지어보면, 다시, 이 회사는 그 공장 가동률 한 65에서 80% 유지한다 그랬고, 채널별 매출 중에는 온라인 매출이 상승했고, 특판 매장 상승했고, 행사 감소, 도소매 감소, 할인점 조금 증가했고, 수출 감소, 기타 조금 증가. 그래 연구비는 7.6%,
0.76% 28억 정도 쓰고 중국 매출 감소, 대한민국 감소, 베트남 매출이 상승했고 미국 감소, 인도네시아 매출이 상승했다. 독일 매출 감소, 기타 매출이 증가. 이렇게 돼 있는 별도 연결로 나눠봤을 때 연결을 했을 때 부채율 15%, 별도로 해도 15%. 별 차이 없지. 유보율은 자 원가가 연결은 58%, 별도는 원가가 더 높은 거지. 63%, 원가가 63%. 자 판관비가 연결이 39%고 판관비가 별도도 39%. 그래서 연결 그 영업이익이 1%, 별도는 마이너스 46억이다.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46억이 된다는 거는 원가도 많이 들어가고 매출 대비 원가가 많이 들어가고 판관비가 많이 들어가서 뺐더니만 더 까먹었다는 소리지. 근데 여기서 얘들은 플러스 되는 게 금융수익이 737억. 야, 연결했을 때는 금융수익이 32억인데 이거는 배당금 수익. 그렇게 해서 그 순이익 나누기 주식수를 해서 EPS가 1,300원이 나와버리고 연결로 해서는 EPS가 130원이 나왔다. 순이익이 69억이라 가지고 65이라 가지고 그래 PER 37배가 나왔고 ROE는 1%. 근데 연결 별도로 하면은 PER 3.6, ROE는 계산 안 했다. 이거는 뭐 이게 그 배당금이 들쭉날쭉 하는 거니까. 자, PEG는 역선장해서 계산 안 했고 PSR은 0.6, GPA는 23%. 배당금은 순이익의 20%를 연결 배당 수치로 3년간 23년간 그래 줄 거고 매출 채권 대손 충당률은 3.9%. 재고 자산은 2천억 정도 23% 정도 쌓여 있고 평균 건속료수는 한 7, 8년 정도 5,700만 원 정도 된다. 출자금은 3,400억 정도가 출자되어 있다. 이렇게 락앤락을 해석할 수 있겠네. 자, 그리고 얘들의 포트폴리오 그 식품 보관 그거가 34%, 베베레지 웨어, 뭐 텀블러나 이런 게 31%, 소형 가전이 14%, 쿡웨어, 프라이팬 이런 거 11%, 기타 8% 해서 평균 얘들의 포트폴리오는 식품 보관 용기, 락앤락 그것만 있는 게 아니다. 그거는 34%밖에 안 된다. 자, 이렇게 하고 네이버 금융 마무리는 마무리로.